전문대나 이런 데는 사실은 진짜 전통적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하고 어찌 보면 일방적인 교육이 주가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 당시 우리도 그냥 유튜브나 뭐 줌을 하든 일방적으로 송출하고 그다음 답변하는 그 정도 역할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여기 처음에는 사이버 대학이 또 그런 식으로 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차원을 넘었었더라고. 여기 보면은 컨텐츠도 다양하지만 수업의 질 관리도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져 있고 또 가능하면 상방향으로 하려는 단순한 유튜브 동영상 떼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맞춤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이버 대학이 좀 많이 됐고 그다음 평가나 수업의 질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력이 다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의 제기라든지 문제할 때 다 그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오프라인 대학에서는 맞춤형 교육이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앞서 있고 또 일부 서울 사이버나 이런 데는 보면은 피아노 같은 경우 제가 옆에 실제로 봤거든요. 러시아의 유명한 피아노 교수가 거기서 강의를 직접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 건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건반을 직접 따라하면서 강의를 듣고 또 저쪽에서 이 직접 하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맞춤형이 어디 있습니까? 해외에서 우리가 그분들 헝가리나 러시아의 유명한 교수님 모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오면은 체제비다 뭐 항공비다 엄청나게 들 건데 현지에서 직접 지도해 준다는 게 그것도 맞춤형으로 이거는 오프라인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AI 시대는 온라인 교육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오프라인 대학이든 온라인 대학이든 원격 교육 시스템을 지원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돼야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고 또 원격 대학에 대한 자주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금 이미 AI 시대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선두주자이 되고 집중적으로 뛰어야 될 조직을 발을 묶고 있는 거는 이거는 아니다. 베트남이나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몽골 이런 데서는 온라인 교육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시대적 흐름이다 하는데 특히 시장이 베트남과 중국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부의 그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대 법이 없으니까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 베트남과 중국에서는 법이 없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인정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이버 대학을 믿고 하기를 인정하냐 할 수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사이버 대학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은 중국하고 한국하고 양자 대담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의제로 올려가지고 지금 사이버 대학은 원대 법은 없지만 대학원 과정도 정식으로 인정된다는 멘트만 구체적으로 해주면은 해결이 될 부분이거든요. 한류 열풍이 많이 드라마다 많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나는 그건 온라인 교육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으로 전 세계를 어찌 보면 해외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기제가 난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보고 필요하면은 전문대와 일반대 같이 힘을 합쳐서 전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나는 제일 의미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유학 비자 문제라든지 요거는 반드시 풀어져야 된다. 법대로 당위 규정처럼 제대로 되어서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세계로 나아가서 해외 영토를 확장하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이번에 진심으로 바라고 저는 뭐 거기에 올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고 차제에 원격 대학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좀 이루어져서 정 안 되면은 우선적으로 원격 대학 지원팀부터 만들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AI 3대 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도 아까 교육의 질 관리라든지 또 4년 전에 전문대와 차별화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상생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